자, 지금 신림 칼부림과 유사한 묻지마 살인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내일이 없는 흉악무도한 범죄자들 즉 시한폭탄들을 막을 방법이 없는 걸까요? 무슨 일인지 봅시다. 한밤 아파트 단지 정문서 일본도 참극이라니 주민들 몸서리. 게다가 요번 사건은 일본도 사건이에요. 증거물 소유한 거 보니 관련 종사자인 것 같은데 갑자기 정신병이라도 생긴 걸까요? 30대 이웃이 휘두른 날길이 75의 일본도의 40대 가장이 목숨을 잃은 서울 은평구의 아파트 단지에서 30일 만난 김원준 씨는 이렇게 말하며 몸서리를 쳤다. 불시에 닥쳐오는 참극을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40대 가장이면 부양해야 할 가족도 있을 텐데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 정문에서 범행이 발생한 것은 전날 밤 11시 30분인데 바로 10분 전인 오후 11시 20분에 여자친구와 정문을 지나갔다는 것이다. 10분 차이로 참극을 모면하셨는데 삶과 죽음은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습니다. 김 씨는 승강기에서 마주친 사람들 모두 움찔거렸다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대부분의 주민이 귀가해 편히 쉬는 시각에 이웃이 일본도에 살해된 끔찍한 사건이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안긴 탓이다. 김 씨는 이런 범죄가 일어나면 모방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제일 무섭다고도 했다. 흉악 범죄의 가장 큰 단점은 바로 두려움과 공포의 확산성과 이 범죄를 추종하는 빌런 무리들이 나타난다는 점이죠. 신림 칼부림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죠. 신림 칼부림 사건이 촉발제가 되어 여러 연쇄 칼부림 살인범죄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났으니까. 범행은 주민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오가는 아파트 단지 정문 앞에서 벌어져 충격을 더했다.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아파트 단지 정문이었지만 보도블록에는 피해자가 흘린 핏자국이 남아있어 사건이 벌어진 전날 밤에 참혹함을 상기시켰다. 어우, 트라우마가 생길 주민들은 무슨 죄입니까? 인근 주민 권분자 씨는 산책하러 만날 왔다 갔다 하는 곳이라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권 씨는 피해자가 어린 두 아들을 둔 가장이라는 소식에 세상에 아이들은 어떻게 하라고 라며 차마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트라우마가 안 생겼길 바랍니다. 건너편 아파트 단지에 산다는 한 남성은 사건 소식을 듣고 일부러 나와봤다며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한참 범행 현장을 바라보기도 했다. 서울 은평구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진 피해자의 빈소에는 통곡이 울려 퍼졌다. 변을 당한 피해자는 43세의 가구회사 직원으로 초등학교 3학년생과 4세의 두 아들을 둔 아버지로 알려졌다. 유족은 황망한 표정으로 조문객을 맞았다. 초등학생인 피해자의 장남도 상복을 입고 어머니 옆을 지켜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자, 이제 그 아들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까? 이제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정신병자의 흉악범죄 때문에 한 집안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피해자와 1년간 한 팀에서 근무했다는 한 직장 동료는 고인을 다정다감하고 친절했던 동료로 기억했다. 그는 일 요청을 드리면 늘 잘 도와주시려고 했다며 혼자서 일을 하시려는 성격이셨지만 친절한 분이셨다고 돌아봤다. 경찰은 아파트 단지 정문 앞에서 같은 단지 주민을 일본도로 살해한 혐의로 A37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잠깐 담배를 피우러 밖에 나왔던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다가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피해자와는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흉악범죄자의 묻지마 살인입니다.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회적 시한폭탄들이 일으키는 우발적인 참사입니다. 신도 참 야속하기도 하지요. 선의는 빨리 데려가고 악인은 늦게 데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의 한 줄 평,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